나는 그날 아버지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치던 공포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 칼날은 단지 살을 베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쌓인 배신의 무게를 내려놓는 도구였다.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손을 떨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이게 내가 원한 공평이야, 아빠. 이제 내 피가 내 희생을 갚아줄 차례지. 그 피비린내 나는 장면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모든 게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보다 훨씬 전에 무너져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무자비했다. 나는 7살 때부터 그 추위를 홀로 견뎌야 했다.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맥주 캔을 비우는 삶을 살았다. 미안하다. 지은아. 회사 일이라는 변명은 매일 반복되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없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빈 냉장고를 보며 라면 봉지를 뜯었고 겨울이면 얇은 이불 한 장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웃 아줌마들이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건 동정이었다. 나는 그 동정을 증오했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의 무책임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의 감독이었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매일 흙먼지와 땀에 절어 일했다. 돈은 벌었지만 집으로 오는 돈은 거의 없었다. 술집에서,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니면 도박판에서 사라졌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세를 내기 위해 과외를 시작했다. 10살짜리 꼬마가 동네 초딩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꼴이 우스꽝스러웠을 테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그 돈으로 전기세를 냈고 때로는 아버지의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릴 때 써야 했다.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으면 그는 곧 올게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의 삶은 나 없이도 돌아갔고 내 삶은 그 없이도 버텨야 했다.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나는 더 단단해졌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로 세상을 공부했다. 자수성가라는 단어가 내게는 동화가 아니라 생존 지침서였다. 친구들은 주말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는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채웠다. 편의점 야간 알바, 설거지, 청소. 손이 거칠어지고 등에 쥐가 날 만큼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대학에 가야 한다. 그게 내 유일한 탈출구였다. 서울대 경영학과. 그 꿈은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불꽃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며 가끔 잘한다, 우리 딸지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변했다. 42살의 나이로 그는 재혼을 선언했다. 상대는 공사장에서 만난 30대 후반의 여성, 혜진 씨였다. 그녀는 미모가 출중했고 부드러운 말투로 아버지를 사로잡았다. 지은이도 이제 언니가 생기는 거야? 행복할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왜냐하면 혜진 씨의 눈빛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지갑을 훑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빠르게 결혼했고 나는 그들의 신혼집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아버지의 승진 덕분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다. 따뜻한 밥상, 깨끗한 옷차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혜진 씨는 임신했다. 남자아이, 아버지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 아들이다. 우리 집에 후계자가 생기는 거야. 그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지은아, 이제 내가 큰언니지. 동생 잘 챙겨라. 나는 웃었지만 가슴이 서늘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부수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혜진 씨의 임신 기간 동안 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영양제, 병원비, 명품 가방.
나의 대학 입시 준비비는? 나중에 라는 말만 했다. 나는 여전히 알바로 버텼다. 수능 공부는 새벽에 피곤한 몸으로 했다. 민준이가 태어났다. 작고 통통한 아기. 아버지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인생의 비디아 혜진 씨는 완벽한 엄마였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울음소리를 달래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질투가 일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엄마가 없었을까? 왜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돌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삼켰다. 대신 민준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재우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언니가 지켜줄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는 아직 순수했다. 배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경영학과. 내 꿈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알바로 메웠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라고 했지만 그의 지갑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대학 생활은 바빴다. 강의, 세미나, 동아리. 나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 미래를 설계했다. CEO가 되리라. 내 힘으로. 그러던 2학년 여름 모든 게 변했다. 아버지가 집으로 불렀다. 민준이는 이제 5살. 혜진 씨는 민준이 교육비가 라고 운을 떼더니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승진했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나를 봤다. 지은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민준이 유치원비가. 대학은 나중에 다시 갈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대학 중퇴. 내 꿈을 포기하라고?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고 단호했다. 가족이잖아. 내 동생이야. 내가 포기하면 민준이가 미래를 잃어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 이해해줘. 우리는 정말. 나는 그날 집을 나왔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울었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일까? 20년 동안 홀로 버텨온 내가 이제 7살 동생을 위해 모든 걸 버리라는 건가?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증오를 느꼈다. 아버지에게, 혜진 씨에게, 그리고 그 순진한 민준이에게조차. 하지만 그 증오는 아직 불꽃이 아니었다. 그냥 타오를 준비를 하는 제만. 대학을 중퇴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 손이 떨렸다. 친구들은 미쳤어 라고 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 때문이야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 빚 갚아줄게. 공평하게. 다음 날 나는 강남의 대기업에 취직했다. 사무보조. 월급은 적었지만 충분했다. 민준이의 유치원비, 학원비, 모든 걸 내가 냈다. 아버지는 고맙다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민준이에게만 머물렀다. 혜진 씨는 지은 씨 덕분에 라고 했지만 그 말은 빈 껍데기였다. 나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하지만 그 기둥은 썩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3년 나는 승진했다. 팀장. 월급이 2배가 되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사립학교, 영어학원, 피아노 레슨. 모든 비용은 내 통장에서 나갔다. 아버지는 이제 은퇴했다. 내 덕분에 편히 쉬네 그는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덕분은 나의 피와 땀으로 물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민준이를 위해 200만 원 송금. 내 꿈은 잊어버렸어. 그 일기는 내 증오의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비밀. 혜진 씨와의 결혼 전에 그는 도박으로 빚을 졌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를 방치한 거였다. 엄마의 보험금도 그 빚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훔쳐보았다. 은행 거래 내역, 채권자 메시지. 모든 게 드러났다. 이 개자식 나는 중얼거렸다. 배신의 깊이가 드러날수록 내 마음속 불꽃이 커졌다. 이제 때가 왔다. 복수. 공평한 복수. 복수는 계획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임펄시블이 행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수는 상대가 깨닫지 못할 때 가장 아프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삶을 파헤쳤다. 그의 은퇴 후 그는 동네 골프 모임에 빠졌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사기꾼들이었다. 나는 그 모임을 관찰했다. 주말마다 강남의 골프장. 아버지는 그곳에서 투자라는 이름으로 돈을 잃고 있었다. 다시 도박. 나는 익명으로 그 모임에 접근했다. 가짜 신분증, 투자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김 감독님, 좋은 기회예요. 부동산 펀드, 안정적입니다. 아버지는 눈을 반짝였다. 정말. 지은이 월급으로 버티고 있는데. 나는 그 펀드를 만들었다. 내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짜 서류를 뽑아냈다. 5억 원 규모. 아버지는 1억을 투자했다. 어디서? 내 통장에서 훔친 돈으로. 그는 몰래 내 은행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가족이니까 그는 나중에 변명했다. 하지만 그 돈은 민준이 학비가 아니라 그의 사치였다. 펀드는 6개월 후 폭망했다. 시장 불안정이라는 핑계로.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다. 집 대출, 차, 모든 것. 그는 울며 나에게 왔다. 지은아, 도와줘. 아빠가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왜요?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혜진 씨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는 아버지와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빚이 있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DNA 테스트를 의뢰한 건 나였다. 익명으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혜진 씨의 전 연인, 지금은 감옥에 있는 사기범. 나는 그 사실을 숨겼다. 대신 혜진 씨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민준이의 진짜 아빠가 출소할 거야. 내 비밀 다 알아.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민준이를 동정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8살 꼬마가 왜? 하지만 복수는 공평해야 했다. 나는 민준이의 학교를 바꿨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이는 울었다. 언니, 왜 학교가 바뀌어?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민준아. 내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야.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회사에서 나는 더 올라갔다. 부장. 이제 내 월급은 아버지의 은퇴금보다 컸다. 하지만 나는 돈을 쓰지 않았다. 모든 걸 저축했다. 복수의 자금으로.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아버지의 과거 빚을 조사하게 했다. 엄마의 보험금 3억 원 후 그것이 도박으로 사라진 증거를 모았다. 이걸로 소송 걸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더 아프게 해야 해. 가을이 왔다. 아버지의 생일, 나는 파티를 열었다. 강남의 레스토랑. 가족만. 혜진 씨는 마른 얼굴로 왔다. 민준이는 피곤해 보였다. 나는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아빠, 축하해요. 이제 50살이네요. 아버지는 웃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그 순간 나는 서프라이즈를 꺼냈다. 프로젝터. 화면에 아버지의 과거 영상. 도박장, 술집, 채권자 추격. 그리고 엄마의 보험금 내역. 이게
뭐야,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진 씨는 비명을 질렀다. 지은 씨, 왜, 민준이는 울었다. 왜냐고요? 20년 동안 나 혼자 버텼어요. 엄마가 죽고 아빠는 나를 버렸어요. 대학 중퇴.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된 듯 했다. 아버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다시 홀로. 하지만 이번에는 자유였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혜진 씨, 나는 그녀의 전 연인을 찾았다. 출소한 사기범 태호. 그는 여전히 돈에 굶주려 있었다. 민준이. 내 아들이라고. 그는 웃었다. 나는 돈을 주었다. 5천만 원 가서 데려가. 혜진이한테 태호는 동의했다. 일주일 후 그는 나타났다. 경찰서 앞에서. 아이 돌려받으러 왔어. 혜진 씨는 패닉에 빠졌다. 아버지는 뭐?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는 쓰러졌다. 심장마비 직전.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저주했다. 내가 이 모든 걸? 네, 아빠. 제가요. 나는 병실에서 말했다. 이게 공평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한 대로 민준이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나를 피했다. 언니 무서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이제 클라이맥스. 아버지의 최후. 나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 부동산 개발. 아버지의 옛 동료들이 관련된. 나는 그 프로젝트를 망쳤다. 내부 정보 유출, 가짜 보고서. 결과. 회사 파산 위기. 아버지의 친구들은 자살했다. 다른 하나는 도망쳤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병원에 실려갔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내 피를 이어받은 딸이.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피. 그 피는 엄마의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쏟아지는 서울. 나는 홀로 거리를 걸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민준이는 태호와 함께 떠났다. 혜진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죽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 한 수를 준비했다. 그 칼날을 쥔 손은 차가웠다. 병원 복도, 새벽 3시. 간호사들은 졸고 있었고 아버지의 병실은 고요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의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그는 반신불수가 되었다. 다리 하나가 안 움직이고 말도 제대로 못했다. 지이은. 그는 나를 보며 속삭였다.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아빠,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부엌용,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이게 끝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준 고통, 다 갚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 제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칼끝을 그의 목에 대었다. 피부가 살짝 베었다. 붉은 선이 그어졌다. 기억나요? 내가 10살 때 빚쟁이들이 집에 왔을 때 당신은 숨어 있었어요. 나 혼자서 아빠가 곧 올게요라고 거짓말했어요. 칼이 깊어졌다. 피가 흘렀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 그는 울었다. 나는 웃었다. 미안. 그 말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엄마 장례식 날도, 내 수능 끝난 날도 칼이 더 들어갔다.
동맥이 끊어지는 느낌.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그의 몸이 경련했다. 나는 물러서서 지켜봤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 광경. 이게 당신이 원한 가족이에요. 공평한 끝. 경찰이 올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피가 내 손을 적셨다. 자수하러 왔어요. 나는 말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해방감이 밀려왔다. 더 이상 도망칠 게 없었다. 재판은 길었다. 언론은 가족 살인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증언했다. 모든 걸 아버지의 방치, 재혼 후의 차별, 중퇴 강요, 비밀들. 배심원들은 충격받았다. 피해자예요, 일부가 말했다.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감옥 생활은 예상외로 평화로웠다. 좁은 감방, 규칙적인 식사, 나는 책을 읽었다. 심리학, 철학.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트라우마. 유전. 아니, 선택이었다. 내 선택. 민준이는 이제 10살. 그는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 태호와 함께 미국으로 갔다고 들었다. 혜진 씨는 여전히 병원에. 그녀의 편지 하나가 왔다. 미안해, 지은 씨,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찢어버렸다. 미안함은 늦었다. 감옥에서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사, 박 선생님. 왜 그랬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공평하게 갚아주고 싶었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불공평을 당신도 반복했네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민준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공포.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내가 괴물이 된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 5년 나는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다. 출소. 서울의 거리는 변해 있었다. 고층 빌딩들, 번잡한 사람들. 나는 다시 알바를 시작했다. 카페.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잃어버린 삶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밤이면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피, 그의 마지막 눈빛. 지은아, 그 속삭임이 귀에 맴돌았다. 어느 날 우연히 민준이를 만났다. 지하철에서. 그는 이제 15살. 키가 크고 얼굴이 아버지를 닮았다. 아니, 태호를 닮았을까? 그는 나를 봤다. 언니,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 민준아. 그는 피했다. 왜 아빠를.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그땐 미칠 것 같았어. 우리는 커피숍에 앉았다. 그는 말했다. 엄마가 자살했어요. 당신 편지 때문에. 충격. 혜진 씨가. 언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그의 눈에 증오가 있었다. 나와 같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나도 망가졌어. 그는 일어났다. 다시는 오지 마.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물림되었다. 나는 다시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한 대학 복학, 야간대, 경영학. 나이든 학생으로서의 삶. 강의실에서 젊은 아이들을 보며 부러웠다. 그들은 자유로웠다. 나는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알바, 공부, 상담. 박 선생님은 여전히 만났다. 용서하세요. 자신을. 그녀가 말했다. 용서. 가능할까? 민준이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학교 폭력 피해자. 태호가 학대했다. 돈 때문에 데려왔는데 쓸모없어. 태호의 말. 연하는 익명으로 신고했다. 아동보호당국. 민준이는 보호시설로 갔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고마워.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 나는 답했다. 미안해. 언니가 지켜줄게. 이번엔 진짜로.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 아니, 화해. 나는 민준이를 만났다. 공원에서. 함께 살까? 나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의 없인 안 돼.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그의 학비를 위해. 아이러니했다. 과거의 내가 반복되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사랑으로. 그러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밤, 꿈에서 아버지가 왔다. 지은아, 용서해. 나는 깨어났다. 눈물이 흘렀다. 아빠. 나도 미안해.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진짜로. 화해는 쉽지 않았다. 민준이와의 삶은 매일 전쟁이었다. 그는 밤에 악몽을 꾸며 울었고 나는 그를 안아주며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여전했다. 카페 알바 중에 손님 한 명이 대학생 맞아? 나이 많네 라고 했다.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칼이 스쳤다. 중퇴의 상처는 영원했다. 야간대 수업은 고역이었다. 30대 중반의 내가 20대 아이들 사이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꼴 교수님은 지은 씨, 열정적이네요 라고 칭찬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동정이었다. 민준이는 적응했다. 새로운 학교, 친구들. 그는 그림을 그렸다. 언니, 이거 우리 집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물든 그림. 피와 어둠. 나는 그걸 보며 가슴이 아팠다. 예쁘네. 나는 거짓말했다. 태호는 잡혔다.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서 그는 그년 탓이야. 혜진이가 라고 소리쳤다. 나는 증언했다. 민준이를 돌려주세요. 그는 무죄예요. 판사는 동의했다. 태호는 10년형. 출소 후 삶은 안정되었다. 나는 졸업했다. 작은 회사에 취직. 마케팅팀. 월급으로 원룸을 벗어나 이룸으로 이사했다. 민준이는 중학교에 들어갔다. 언니, 나 대학 갈래. 내처럼 그는 말했다.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가자.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두려움. 또 중퇴. 또 희생. 나는 맹세했다. 이번엔 안 돼. 그러던 중 과거가 다시 덮쳤다. 아버지의 옛 동료, 박 사장. 그는 나를 찾았다. 지은 씨, 그 프로젝트. 내가 망친 거지. 그의 눈에 증오. 그는 복수를 하려 했다. 회사의 압력, 내 명예훼손. 나는 싸웠다. 증거를 모았다. 그의 부패, 뇌물. 법정에서 이겼다. 승소,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승리는 씁쓸했다. 또 피를 봤다. 박 사장은 자살했다. 그의 편지. 내 아버지처럼. 끝내자. 나는 무너졌다. 박 선생님에게 갔다. 똑 죽였어요. 그녀는 안아주었다. 아니,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너는 멈춰야 해. 멈춤. 어떻게? 증오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민준이가 봤다. 언니, 울지 마. 은하 때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언니 잘못. 여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내가 죽인 거 용서할게. 충격. 왜? 언니가 나 지켜줬으니까. 가족이잖아.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우리는 포옹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상처를 씻는 듯 했다. 회사에서 승진. 대리. 이제 내 삶은 제 궤도에. 하지만 꿈은 CEO. 여전히 멀었다.
나는 네트워킹을 시작했다. 세미나, 컨퍼런스. 그곳에서 만난 사람, 준호. 30대 후반, IT 스타트업 CEO. 그는 나를 봤다. 강지은 씨.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소문. 나는 긴장했다. 무슨, 그는 웃었다. 감동적이에요. 트라우마 극복. 함께 일할까요? 준호와의 만남은 빛이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했다. 앱 개발, 가족 상담 앱 아이러니.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공개할 수 없어. 하지만 그는 설득했다. 숨기면 영원히 갇혀. 나는 동의했다. 인터뷰, 기사. 살인마에서 생존자로 제목이 충격적이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영웅 vs 괴물. 나는 견뎠다. 민준이는 자랑스러워했다. 언니, 멋져. 하지만 준호는 더 왔다. 데이트. 지은 씨, 당신 강에 그의 키스. 따뜻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랑. 우리는 연인이었다. 밤에 안겨 그의 가슴 소리를 들으며 과거가 멀어지는 듯 했다. 결혼하자. 1년 후, 그는 말했다. 나는 울었다. 나 같은 사람. 민준이는 동의했다. 오빠 좋아의 결혼식, 소박했다. 강남 호텔, 가족만. 아니, 우리만. 준호의 부모는 과거는 잊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잊을 수 없다. 신혼여행, 유럽.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 준호야의 그는 안았다. 영원히. 임신. 기적. 딸, 이름, 지민. 민준이는 삼촌이 되었다. 내 동생, 그는 웃었다. 출산 후, 나는 쉬었다. 회사 복귀, 하지만 이제는 컨설턴트. 자유. 앱은 히트쳤다. 수백 명의 상담. 당신 이야기 덕분에 메시지들. 나는 답했다.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어둠은 남아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다. 언니, 나 아빠 꿈꿨어, 아버지? 그는 떨었다. 용서 안 돼, 나는 안았다. 시간이야. 천천히 그 밤, 나는 준호에게 털어놨다. 모든 걸 나 여전히 두려워 그는 말했다. 그게 너야? 완벽하지 않아도 돼. 삶은 계속되었다. 지민이가 자랐다. 3살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치유되었다. 복수는 끝났다. 용서로. 지민이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작은 아파트, 제주 바다처럼 푸른 커튼. 나는 매일 아침 그녀를 깨우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인가? 준호는 출근 전에 키스하고 민준이는 학교 가기 전 언니, 오늘도 화이팅지라고 했다. 완벽한 가족. 하지만 완벽은 거짓이었다. 내 안의 균열은 여전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족 살인 사건이 나오면 손이 떨렸다. 나처럼.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터졌다. 앱 확장. 글로벌 버전. 투자 유치, 회의 마라톤. 나는 빛났다. 지은 씨, 당신 없인 안 돼. CEO가 말했다. 준호는 자랑스러워했다. 내 아내, 최고의 밤에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그의 손길이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하지만 꿈은 달랐다. 아버지의 피, 혜진의 비명. 깨울 때마다 준호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준이는 고등학교. 수능 준비. 언니, 나 서울대 갈게. 나는 장학금을 알아봤다. 이번엔 포기 안 해. 그는 웃었다. 알아. 언니가 지켜주니까. 하지만 그는 변했다. 반항. 늦은 귀가, 담배 냄새. 왜 그래? 나는 물었다.
아빠 때문이야. 내가 죽인 얘 솔직했다. 아팠다. 미안해. 미안. 그럼 왜 했어? 그는 소리쳤다. 싸움. 문을 쾅 닫음. 준호가 중재했다. 민준아, 이해해. 하지만 민준이는 오빠는 몰라. 라고 했다. 그는 도망쳤다. PC방, 친구들. 나는 찾았다. 밤새. 돌아와 그는 울었다. 나도 증오해. 태호 아빠, 혜진 엄마,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포옹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 사건 후 가족 상담. 박 선생님. 트라우마 대물림 이 그녀가 진단했다. 세션마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민준이의 분노, 내 죄책감, 준호의 인내. 지민이는 아직 모른다. 5살 엄마, 왜 슬퍼? 그녀가 물었다. 아냐, 기뻐, 거짓. 사업은 성장했다. 앱은 유니콘. 투자 100억. 나는 공동 CEO. 인터뷰, TED 토크. 배신에서 용서로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무대 뒤, 떨림. 그들은 알까? 내가 살인자였단 걸? 준호와의 관계도 균열. 지은아, 아이 둘 낳자. 그는 말했다. 민준이처럼 나는 망설였다. 두려워. 왜? 내 피가 물들일까 봐. 그는 안았다. 우리의 피야. 임신. 아들. 태민. 출산. 고통. 하지만 기쁨. 민준이 수능. 서울대. 경영학. 언니 덕분. 그는 말했다. 졸업식. 나는 울었다. 내 노력. 그는 인턴십. 우리 회사. 함께하자. 지민이 학교. 엄마, 친구 엄마가. 당신 기사 봤대. 충격. 뭐라고? 멋지대. 안도. 하지만 학교 상담. 트라우마 이야기. 조심하세요. 나는 고립감을 느꼈다. 여름 휴가. 제주 다시. 바다에서 민준이가 말했다. 언니, 용서했어. 아버지한테. 나는 물었다. 어떻게?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공평하게. 눈물. 지민이와 태민이 웃었다. 가족. 하지만 운명은 장난쳤다. 준호의 사고. 교통사고. 병원. 지은아, 그는 깨어났다. 다리 골절. 괜찮아. 하지만 회사는 흔들렸다. 투자자 이탈. 나는 버텼다. 포기 안 해. 민준이가 도왔다. 언니, 나도. 회복 후, 준호는 근퇴할게. 너 지원. 그는 컨설턴트. 우리는 균형 찾았다. 10년 후, 지민이 15, 태민 10, 민준이 30. 그는 결혼. 언니, 고마워. 그의 딸, 나의 조카. 순환. 나는 회고록 썼다. 방치된 세월 베스트셀러. 용서의 힘 리뷰. 하지만 일부 뒤선자. 괜찮아. 나는 나다. 평화. 마침내. 평화는 깨지기 쉽다. 50살. 나는 여전히 CEO. 회사는 상장. 주식, 부우. 하지만 돈은 상처를 못 산다. 지민이가 대학. 엄마, 내 길가. 그녀는 예술. 자유. 태민이는 스포츠. 아빠처럼 강해. 준호는 이제 회색 머리. 지은아, 여행 가자. 우리는 세계 일주. 로마, 도쿄, 뉴욕. 각 도시에서 사진. 미소. 민준이의 딸, 수아. 5살 할머니. 그녀의 포옹. 순수. 나는 책 읽어주었다. 옛날 이야기. 하지만 어두운 건 생략. 박 선생님 퇴임. 마지막 세션. 이제 자유로워.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 눈물.
기념일, 아버지 사망 20주기. 나는 묘지 같다. 홀로. 아빠, 용서했어. 나도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 소리. 평화. 민준이가 왔다. 언니, 수아가. 내 이야기 듣고 싶대.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지민이의 전시회. 그녀의 그림. 가족 붉은과 푸른. 엄마 영감, 자랑. 태민이 경기. 골, 엄마, 환호. 준호와의 밤, 사랑의 병원. 하지만 마지막 시련. 암, 초기. 치료. 가족 모임. 함께 싸워 민준이, 지민이, 태민이, 준호의 손 놓이겨. 치료 끝 회복. 새3 나는 말했다. 60살 은퇴. 자선재단. 트라우마 피해자 도움. 내 경험 강연. 청중 눈물. 민준이 CEO. 언니 유산. 손주들. 웃음. 마지막 페이지. 나는 쓴다. 복수는 끝났다. 사랑이 시작됐다. 인생은 드라마. 하지만 끝은 희망.